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돌싱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재혼 생각은 전혀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라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식당 운영 경력은 꽤 됩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다가 졸업반 때쯤 취업보다는 내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던 전공으로는 취업해도 큰돈 만지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 장사하는 것에 관심은 계속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자본이 적다 보니 푸드트럭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반 가게보다 환경도 열악한 푸드트럭을 무턱대고 시작했더니 참 별일 많았고 고생도 많았어요. 하지만 장사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 너무 잘 맞았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푸드트럭 장사를 4년 정도 하고 그 자본을 모아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 열었던 가게는 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4년간 푸드트럭 운영하면서 나름 장사의 기본은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게를 운영해보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푸드트럭 할 때보다 매출이 안 나왔고 결국은 접었습니다. 그 사이에 잠깐 취업도 했었는데 도무지 회사 일은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부모님께 도움받아서 두 번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믿고 자본금도 도와주시는 거니 저는 호기롭던 처음과 달리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식당을 열게 되었어요. 회사와 공구 상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점심 특수를 노리며 돈가스와 제육볶음 메뉴를 팔았습니다. 남자 직장인분들이 주 고객인 만큼 돈가스 크기도 크게 밥과 장국은 무한 리필로 했죠. 크기만 크다고 얄궂은 돈가스는 절대 아니었고 좋은 등심으로 정성껏 만들어 팔았습니다. 제육볶음도 질 좋은 고기를 사용했고 양도 정말 넉넉하게 드렸죠. 양 많아서 든든하고 맛있는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손님도 정말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원래는 서빙 직원 1명만 뒀다가 점차 한두 명씩 늘려갔고 나중에는 서빙 직원만 3명, 주방 직원도 1명 더 늘었어요. 가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점심시간 전후로는 문전성시를 이뤘죠.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연애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가게 근방에 있는 디저트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한 번씩 식사하러도 오고 저도 그 카페에서 커피를 한 번씩 샀기 때문에 오며 가며 얼굴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카페는 매장도 크고 예쁘게 잘 해놨는데도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남자와 안면을 트고 나서 점차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자기 카페는 파리만 날린다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보고 장사 잘 돼서 너무 좋겠다며 자기는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비법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도 했는데 저는 식당을 하는 거고 그 남자는 카페를 하는 거다 보니 제가 뭔가 알려줄 방법은 없었어요. 다만 손님들 오면 제가 그 남자네 카페를 알려주면서 거기 커피 맛있다 한번 가보셔라 추천은 많이 해드렸죠. 그걸 그 남자 사장도 알게 되고 저한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돈가스집 사장님이 추천해줘서 온 손님들이 요즘 좀 있다면서요. 같은 장사하는 입장으로 서로 고충도 얘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마음도 커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사귀는 동안은 서로 참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결혼 생각도 없는 저였는데 어느새 그 남자와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죠.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 생각도 했지만 톡 까놓고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직업은 카페 사장인데 그 카페는 월세 내기도 빠듯할 정도로 장사가 근근히 되는 정도인데다 카페 오픈한다고 모아놓은 돈도 다 써서 돈도 별로 없었죠. 게다가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기까지 했고요. 남친의 어머니는 옆 동네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남친은 카페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갖고 있었고 대출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분양받아서 살고 있던 제 명의 집도 이미 있었어요. 사정을 아는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왜 굳이 그런 조건의 남자랑 결혼하려 하느냐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 버는 게 나쁘지 않았기에 돈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것 같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성격상 허례허식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치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 곳에 쓰는 돈도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상의해서 간소하게 결혼식만 치렀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보니 따로 마련할 것 없이 남편이 바로 몸만 들어왔고요. 원래 쓰던 침대가 싱글이라서 침대 정도만 남편 돈 들여서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못되게 굴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당신 아들이 더 아깝다고는 생각하셨어요. 결혼 과정이나 제 재산 같은 것은 잘 모르시기도 했고 남편도 구구절절 설명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다만 제가 남편보다 3살이 많은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제 나이 때문에 애는 잘 생길지 모르겠다 하시면서요. 또 제가 약간 살집이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흘러가듯 저한테 살은 안 빼냐, 덩치가 너무 크다 그런 소리도 하시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장사하면서 나름 산전수전 겪었다 보니 웬만한 소리는 들어도 신경도 안 쓰이고 타격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렇게 말하셔도 그러게요. 저도 생각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카페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장사가 안 됐어요. 그 근처에 가격이 저렴한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한 건물당 하나씩 있을 정도로 많아졌거든요. 그럴수록 남편 같은 개인 카페는 더 장사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저와 상의 끝에 결국 카페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세도 안 나오는 가게에 꾸역꾸역 뭐하러 갖고 있나 싶어서였죠. 대신 그맘때 저는 근방에 가게 하나를 더 늘릴 생각이었기에 새 가게를 열면 남편도 같이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카페는 장사를 접었고 제가 새로 오픈한 2호점 가게 일을 남편과 같이 열심히 운영했죠. 가게 2곳 전부 잘 되는 편이어서 저는 꽤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집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발목을 좀 다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남편이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 일로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어머님 다치신 일로 자기가 생각이 많아졌다면서 자기는 제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서 사니까 너무 좋은데 엄마 사는 집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어머님은 엄청 오래된 3층짜리 빌라의 2층에 사시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세요. 젊은 사람들이야 금방 올라갈 만한 계단이지만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저도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또 그 빌라 주변 환경도 별로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건물도 엄청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느냐며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엄마 집을 이사 좀 시켜드렸으면 어떻느냐 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어머님 연세도 많으신데 그렇게 계단 내려 다니시는 것도 영 불안하고 또 남편 입장에선 본인만 좋은 집 사니까 어머님한테 죄송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어머님 집을 이사시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근방의 아파트였고 지어진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였어요.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아파트 내부 조경도 좋고 부대시설로 노인정도 있었죠. 근처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다 보니 어머님이 사시기에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대출을 살짝 끼고 산 건데 대출도 제가 갚는 거다 보니 집 등기도 제 명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근데 자기 돈으로 산 거고 대출도 자기가 갚는 거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명의하는 건 맞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산 것처럼 해줄 수 있어? 라고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 말
내가 아들로서 변변하게 효도해드린 것도 없고 죄송해서 면 한번 세우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만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명의는 자기 거니까 상관없잖아. 말만 좀 그렇게 해줘. 나도 아들로서 체면 한 번만 세우자. 남편은 자기 자존심 좀 세워달라고 자기가 산 것처럼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좀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자존심이나 체면이 뭐가 중요하다고 거짓말까지 해달라는 건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남편 말처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명의를 달라는 것도 아니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 한번 살려달라는데 무슨 문제일까 싶었죠. 그렇게 남편이 어머님께 집을 해드리는 것처럼 하게 되었고 어머님도 몹시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어요. 근데 가만 들어보니 남편이 해준 걸로 아셨기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만 고마워하시는 거더라고요. 아들 덕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본다고 고맙다 그러시면서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남편 잘 만났다며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잘 없다고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야말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에 한술 더 떠 본인이 집을 사들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아들이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앞으로는 아들 며느리 효도받고 사시라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사들이면서도 제 앞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이나 저도 어머님 걱정을 좀 덜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진짜 저한테 잘하고 살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결혼을 너무 잘했다 하면서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먹고 살만해지면 처음에 마음은 자꾸만 있게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제가 벌어오는 가게 수입 덕분에 여유도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남편이 가게 문도 다 직접 열고 닫고 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도왔지만 그 후 직원을 더 뽑으면서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서 운동도 다니고 골프도 다니게 되었어요. 남편과 달리 저는 본점 주방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예전과 다름없이 늘 바빴고요. 남편이 가게 일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일은 안 해도 관리라도 잘 하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소홀할 때가 많았어요. 어쩔 때는 아예 가게에 오는 일도 없을 때가 많아졌고 맨날 스크린 골프를 하러 가더라고요. 술 약속도 많아졌고 귀가 시간이 늦는 날도 점차 많아졌죠. 예전에는 제가 퇴근하고 오면 고생했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조경물도 받아주고 저한테 참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그날 있었던 일 얘기도 하고 도란도란 맥주도 마시고 그렇게 소소하지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은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해서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도 줄어들고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게다가 초반에는 오히려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다면 나중에는 어물쩍 미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부 서운하기도 했지만 계속 신혼 같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 근처에 핸드폰 매장 사장님이 한 분 있는데 저희 가게 단골이시거든요. 오래 오신 분이다 보니 대화도 많이 하고 저도 핸드폰은 무조건 그분 가게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식사 끝내고 계산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네. 남편분 로터리 쪽에 스크린 골프 잘 가시죠? 맞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거기 종종 가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요, 사장님. 네? 이런 말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슬쩍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 소린가 싶었죠. 네? 무슨 신경이요?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랑 꽤 친해 보이던데요. 둘이 그러고 있는 거 제가 좀 여러 번 봤거든요. 남의 집 일이라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랑 저랑도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핸드폰 사장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느냐. 자기는 말해줬으니 이만 가보겠다 하시고 가더라고요. 그 사장님 말은 한마디로 남편이 그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는 것 같다 이거였습니다. 머릿속이 새카매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시들해진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딴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그날 밤 남편 폰을 살짝 뒤져봤어요. 비번이 걸려있긴 한데 어차피 제가 비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사람이라 모든 비번을 다 통일해서 쓰거든요. 그리고 폰을 열어보니 어렵지 않게 둘이 대화하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서로 사진 찍은 것도 보내놨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가 얼굴을 꼭 붙여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걸 보는 저는 기분이 말도 못하게 이상한 겁니다. 사진 속 남자가 분명 내 남편 맞는데 너무 낯설고 이 여자랑 바람이 난 거구나 싶기도 하고 게다가 그 여자는 날씬하고 화장도 진하게 잘 꾸미는 것 같았어요. 저하고는 아예 달랐죠. 그걸 보는데 갑자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맨날 음식 냄새 쩔어있고 쌩얼에 머리 질끈 묶고 다니는데 이 여자는 저하고 달리 화장품 냄새 풍기고 향수 냄새 풍길 것 같더라고요. 내 돈으로 살만하니까 바로 딴짓거리하고 다니는 남편에 대한 충격과 배신감도 크고 한밤중에 남편 폰 뒤져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기도 하고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두 인간들의 대화를 보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꼴에 저한테 들킬까봐 걱정은 된 것 같았어요. 밤에는 문자하지 마. 와이파이면 안 돼. 알면 어때? 이혼하고 나한테 와. 가면 받아주나? 당연하지. 빨리 이혼하고 나랑 살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쉬운 게 아니라서. 왜? 가게 문제도 그렇고 집 문제도 그렇고. 와이프 쫓아내버려. 크크. 어떻게 그러냐? 그럼 적당히 위자료 몇 푼 주고 떼어내. 그걸 보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가만 대화를 보고 있자니 제 추측이지만 남편은 가게도 집도 다 자기 거라고 한 것 같았죠. 게다가 그 여자는 위자료 내가 줄까? 네가 왜? 그깟 몇천 내가 주지 뭐. 돈 많네 우리 자기. 자기랑 나랑 살림 합치면 돈 더 많아지겠지? 라고 했습니다. 뭐하는 여잔지는 몰라도 그 여자도 제법 돈이 있는 여자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빨대 꽂아서 살더니 이제는 이 여자한테 갈아타서 빨대를 꽂으려나 싶었습니다. 저는 주체가 안 될 정도로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 내용들, 셀카 사진들 다 제 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달려가 자는 남편 싸다기를 날렸죠. 자다가 싸다기 맞고 일어난 남편은 무슨 짓이냐 펄쩍 뛰길래 핸드폰 던졌습니다. 바람 피우고 다니니까 피곤해서 잘도 자냐고요. 남편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아서 만난 거다. 이 여자가 꼬셨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혼할 거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는데 남편은 팬티바람으로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요. 남편이 하도 매달리길래 일단 그 여자랑 끝내라고 그 뒤에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잠도 잘 못 자고 남편과 그 여자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걸렸을 당시에는 잘못했다고 속옷바람으로 빌어놓고 그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속을 알 수 없게 행동했다고나 할까요? 그 사이에 그 여자랑 무슨 얘기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말은 저한테 그 여자랑 끝냈다고 하는데 진짜 끝낸 건지 뭔지 확실하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열을 내던지 말던지 대꾸도 잘 안 했고요. 그 후 핸드폰도 지문 인식으로 바꿔버렸더군요. 그 여자랑 당장 끝냈다고 확인시키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뭐할 판에 오히려 자기가 더 꿍한 얼굴로 저랑 대화도 안 하고 피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너무 분통 터졌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제 속만 드글드글 끓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 말에도 남편은 아무 대꾸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날 적반하장으로 짐 싸서 집까지 나가버렸고 연락도 두절되었습니다. 저 정말 눈 뒤집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인가 싶었죠. 결혼해서 같이 사는 와이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이혼하자. 결심했어요. 하지만 순순히 이혼은 못 해주겠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다 받아낼 거다 결심했습니다. 일단 이혼을 확고히 결심했으니 남편에게 이혼 통보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 속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최소한 마지막 대화는 나눠야겠다 싶어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집을 나갔으니 그 여자 집에서 살거나 어머님 댁에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보게 된 겁니다. 아파트 입구 앞에서 웬 외제차가 한 대 섰고 운전석에서 남편과 어머님이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제차는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서자 남편도 어머님도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못 올 때 왔어? 우리 할 얘기가 좀 있지. 언제까지 피한다고 될 거 아니잖아. 단판을 지어야지. 제 말에 어머님도 굳은 얼굴로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 댁에 다 같이 둘러앉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폰으로 녹음도 켜놨어요.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시더군요. 내가 얘기 들었다. 그래서 우리 경수를 집에서 쫓아낸 거야? 어머님, 얘기 들으셨다면서 제대로 안 들으셨나 보네요. 제가 쫓아낸 게 아니고 본인이 나간 거예요. 바람핀 주제에 집까지 나갔다고요. 네가 오죽 뭐라고 했으면 얘가 그랬겠니?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얼마나 사람 피를 말렸으면. 뭐가 한 번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피는 걸 봐주라 그거예요? 네가 정 못 봐주겠으면 그만 살든가. 어머님은 제 생각과 달리 저한테 그만 살라고 바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어머님이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집 식구들한테 도대체 나는 뭐였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이없는 기분으로 남편에게도 물었죠. 근데 저 차는 뭐야? 그새 차라도 뽑았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 내연녀가 사준 차라는 것을.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혹시 그 여자가 사준 거야? 외제차까지 받아냈어? 당신 꽃뱀이야? 제 말에 어머님 소리 지르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지 남편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 이러니까 너랑 못 산다 그러지. 제가 그렇게 말 안 하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들 아직 이혼 안 했어요. 저랑 부부 사이라고요. 근데 다른 여자한테 저런 외제차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이게 제정신인 일이에요? 우리 경수가 너네 집에서 쫓겨나고 차도 없이 다니니까 진아가 우리 경수 수준에 맞는 차라고 사준 거다. 걔가 그렇게 배포가 크다. 진아는 그 내연녀의 이름입니다. 어머님 입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 내연녀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하마터면 제가 아니라 그 여자가 며느리라고 착각할 뻔했어요. 어머님도 잘 아시네요. 자주 보셨나 봐요. 걔는 너하고 달라. 얼마나 싹싹하고 잘하는데. 돈도 많고 쓰는 배포도 아주 커. 나한테도 정말 잘한다.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아들이 바람을 폈는데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내연녀가 더 잘났다고 비교하고 두둔하시는 겁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살면서 처음이었죠. 그래서 그 여자를 며느리로 여기고 살고 싶으시다 이거죠? 그래, 솔직히 너 결혼할 때 영 탐탁지 않았는데 서로 좋다 하니 허락했다. 근데 뭔가 영 내키지 않았어. 이제 와서 보니 인연은 따로 있었던 거야. 그런가 보네요. 그 내연녀 며느리로 맞이하셔서 잘 사세요. 저는 그때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이혼해. 대신 위자료는 제대로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 여자한테도 똑바로 전하고. 저는 그렇게 일어나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그랬죠.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이 집은 2주 안에 비우세요. 제 말에 어머님 황당한 표정이시더군요. 뭐? 네가 뭔데 이 집을 비우라 말아야?
저 그 말에 눈앞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아직도 지네 엄마한테 제대로 말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제 집이니까요. 제 돈으로 샀고 명의도 제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면 어떡해요. 톡 까놓고 어머님 아들이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돈도 많이 쓰고 배포도 크다고요. 아무리 커봤자 시어머니 살라고 저처럼 집까지 해주진 않겠죠. 그 배포 큰 여자 며느리로 맞이해서 집 다시 해달라고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이 집은 2주 안에 비우세요. 저 그렇게 말하고 눈앞에서 부동산에 전화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에 505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이 집 그냥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갈 건데 부동산에 계신가요? 제 말에 어머님 입 뜨악해서 남편더러 저게 뭔 소리냐 하시더라고요. 남편 곤란한 얼굴로 아무 말 못하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과 통화 끝내고 말했습니다. 2주 드립니다. 그 안에 짐 빼세요. 내 아들 집을 네가 뭔데?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어머님 아들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 집이라고요. 당신이 직접 똑바로 전해. 당신 어머님한테. 입 닫고 있으면 그만이야? 남편 그 말에 저만 괜히 흘겨보더라고요. 아들 집? 웃기지도 않네요. 어머님 아들 땡전 한 푼도 없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2주 안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간 집기들도 다 제 돈으로 한 거니까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몸만 나가세요. 당신도 당신 집 내가 당장 정리해서 보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스스로 나가주니 그건 고맙네. 참, 위자료 소장도 보낼 거니까 딱 기다리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자리 떴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남편더러 저게 뭔 소리냐 어쩌냐 하는데 웃기지도 않았죠. 저는 부동산으로 가는 길에 정리하고 그냥 팔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제 명의로 집이 2채라 세금 문제도 골치 아팠는데 말 나온 김에 그냥 확 정리해야겠다 한 거죠. 남편은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쩌냐 어쩌고 하길래 내가 미쳤다고 너네 엄마 거기서 계속 살게 해야 되느냐. 머리가 멍청하고 염치가 없어도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살라 그랬습니다. 남편도 나중에는 더럽고 치사하다며 알겠다고 2주까지 갈 것 없이 이번 주 내로 비워주겠다 했습니다. 아마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죠. 나는 땡큐다. 사람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하루빨리 짐 다 빼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그 주 안에 짐 다 뺐고 저는 안에 있는 집기들은 중고 매장에 연락해서 전부 다 팔아버리고 집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은 증거들에 어머님 집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추가로 내서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둘 다 위자료 소송을 걸었죠. 외도 증거가 너무 확실한 데다 이혼도 전에 아예 그 내연녀 집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하는 거라서 제 승소는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은 지지부진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9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합의하자고 그것들이 저에게 요청했지만 다 거절했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난 끝까지 갈 거라고요. 그러던 소송 도중 어느 날 내연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또 합의해주라 전화가 온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 했는데 그 여자는 엉뚱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합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뭔데? 이경수가 이혼하면서 그쪽한테 집도 다 주고 가게까지 넘겼다는데 위자료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 듣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넘기긴 뭘 넘겨. 애초에 그 인간 게 하나도 없는데. 네? 가게도 내 거고 집도 다 내 거야. 그 인간 몸 하나 덜렁 들어와서 산 거라고. 그 인간이 이혼하려고 다 나한테 넘겼다 그러디? 제 말에 내연녀는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멍청하니까 바람도 피는 건가? 아니면 너도 이경수가 재산 꽤나 있는 줄 알고 다른 속셈 있었던 거야? 그 인간 돈 하나도 없거든? 좀 알아보고 만나지 그랬니? 제 말에 내연녀 씩씩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너 돈 많다며. 위자료 네가 내줄 수 있다며? 위자료 내놓고 그 인간하고 그 인간 엄마 데리고 사이좋게 잘 살아봐. 그 인간 빨대 꽂는 게 장난 아니라서 너도 엄청 털릴 거다. 내연녀 대답 없이 전화 확 끊더라고요.
꼬라지들 보니 그 여자도 본인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저희 남편 돈 좀 있는 줄 알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편 역시 그 여자가 돈 많은 줄 알고 신나서 저랑 이혼하고 갈아타려 한 것 같았고요. 한마디로 둘 다 끼리끼리 똑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죠. 저는 합의 없이 끝까지 가서 결국 판결문까지 받아냈습니다. 내연녀, 내연남 꼬리표는 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겨우 이혼 마무리하고 시모한테 해줬던 집도 잘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서 전 남편 연락 와서는 잘 지내냐, 자기는 잘 못 지낸다, 너무 후회한다, 미안하다, 생쇼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잘못 선택을 했다. 엄마도 나한테 너무 미안해한다. 우리 예전엔 참 좋았는데 자기가 어리석었다, 어쩐다, 추억팔이하며 하소연하더라고요. 참 듣고 있는데 가짱코 제가 웃으며 그랬죠. 그 여자한테도 차였어? 제 말에 남편은 차이긴 누가 차이냐고 자기가 아차 싶어서 그 여자랑 끝냈다며 발끈하더라고요. 사정 다 하는데 웃기고 있다 싶었죠. 그래,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참 어리석었어. 나도 어리석었고. 앞으로는 이 일을 교훈 삼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잘 살아. 나도 다시는 당신 같은 인간한테 넘어가서 호구짓 안 할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마. 우리 남남이고 나 당신이랑 당신 엄마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인간이니까. 우연으로라도 만나지 말자. 제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가게 한번 갈 테니 커피 한잔 하자며 구질구질하게 구는 겁니다. 찾아오기만 해봐.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지?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진짜 가게라도 찾아오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가게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 뒤로도 가게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염치 없던 전 남편놈과 전 시모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건 꽃이지만 그 이혼 과정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재혼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전 남편도 멍청하게 티 잘 내줘서 빨리 정리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딱히 누구 만날 생각 없이 제 가게나 열심히 운영하며 살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 보고 한 결혼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최악이었던 제 결혼 생활. 제가 돈복은 있는지 돈은 잘 버는데 인복은 별론지 사람 보는 눈은 별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행여나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그때는 심사숙고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